안녕하세요. 고전 식탁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바로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 동동입니다. 동동, 동동동동동동. 동동다리 그 유명한 동동 있죠? 네,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레디 고! 자, 동동 여러분 아시죠? 학교에서 많이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자, 동동. 동동 어떤 거예요? 고려 가요입니다. 네, 고려 가요고요. 우선 대표적인 고려 가요고요. 그 다음에 님에 대한 마음이 송축적으로 돼 있어요. 송축적. 송축이란 말은 님에게 뭐 보낼 때 좀 잘 보낸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할 수 있는데 님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모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세시풍속이 잘 나와 있죠. 자, 세시풍속이 잘 나와 있는 그런 고려가요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체지만 또 원령체 빼먹었네. 네, 원령체죠, 원령체. 원령체란 말은 매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동동은 다른 원령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1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처음에는 다른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서사 부분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먼저 진행할게요. 자,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님배에 받잡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 우리 사회 시간에 곰배 님배에 대해서 님비 핀피에 대해서 배우긴 했는데 곰배 님배는 처음 듣죠. 자, 그래서 앞에 덕은 한문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곰배에라고 했는데 곰배는 이제 뒤쪽이에요. 뒤쪽에는 뒷부분 혹은 뒤쪽 아니면 신령님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받잡고 받잡은 이제 잡이라는 것은 높임 선어말 어미인데요. 높임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받들어 보시고 받치 없고 받친다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받치고 자 신령님께 받치고 혹은 뒤로 받치고 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님배에 받잡고 님배는 그 앞에가 이제 뒷부분이니까 님배는 앞부분이겠죠. 자, 님배는 앞부분이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님이 되겠습니다. 님에게 또 바치고 받들어 보시고 바치고 자, 덕이여 복이라 하놀 덕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놀 하는 것은 나으라 우소이다. 나으라? 나으라가 뭐야? 나으라. 세모가 나오면 하여튼 헷갈리죠. 세모 저 그냥 이응으로 읽겠습니다. 자, 나으라 오소이다. 그냥 나으라는 조금 단어를 알 수밖에 없어. 단어를 이제 외워야죠. 네, 바치러 오소이다. 바치러 옵니다. 이 얘기예요. 자, 아으 동동다리 뭐겠어요? 아으 동동다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으 동동다리는 사실 여기는 후렴구죠. 후렴구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면서 악기 소리를 나타내죠. 악기 소리. 그래서 악기 소리를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청각적 이미지를 같이 드러내면서 어떤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악기가 들어갔다는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뭐 형상하는 게 있겠지만. 자, 다음 서사는 됐고 그러면 이제 1월 시작이요. 정월. 옛날에는 음력이었잖아요. 음력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이란 표현이 있죠. 이때 여러분 고려예요, 여러분. 네, 양력이 들어온 건요. 그 뭐냐? 우리나라 그 개항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외부에 오픈하고 나서 그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음력을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월 시읒 날인물은 자 정월 시읒인데 시읒은 보통 뭐겠어요? 시읒은 뭐뭐의예요. 관영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영권 조사고요. 자 음력 날인물은 음력의 냇물은 날인물은 냇물이에요. 음력의 냇물은 이거는 빨간색으로 썼네. 자 다시 파란색으로 음력의 냇물은 아으 그냥 없죠. 이죠.
어저 녹저 하는데 어제로 하면 안 되겠군요. 네. 이거 얼고잖아. 얼고 녹고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저 얼고 녹고 하는데 자 겨울 끝났다는 얘기예요. 겨울 끝났다. 겨울이 다 가고 있다. 겨울 빠이 다 가고 있다. 네, 봄이 오고 있죠. 봄이 오는 거죠. 자, 누릿 가운데 낙원. 누릿은 세상이죠. 세상. 세상, 시읒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운데. 낙원은 뭐겠어요? 낙원은 가운데 나서는, 가운데 뭐 태어나서 몸하 홀려 널셔. 몸하는 이 몸이 홀로. 이건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 내어셔. 내어다 또 나왔네요. 내어다 맨날 나와요. 자, 내어다 살아가다. 계속 말하지만 내어다는 가다, 지내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세상에서 태어나서 몸은 혼자 살아간다. 아으 동동다리 외로움을 나타내는 거죠. 외로움. 그러고 보니 서사의 의미를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서사는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한다. 임금이 됐던 혹은 임이 됐던 임금 혹은 님에 대한 덕과 복을 이제 기원하는 게 서사의 의미고요. 그럼 본사 첫 번째 1월 정월이니까 1월 써드려야겠네요. 자, 1월은 외로움. 님이 없이 님 없는 나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거죠. 근데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봄이 오고 있다. 그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월이에요. 2월. 이 부분은 이제 안 써드려도 잘 알 것 같아요. 자, 2월은 시읒은 뭐뭐으니까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10월 보름에 10월이래. 2월 보름에 높이 현 등불 다워라. 높이. 자, 구개음아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소리 난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높이 현은 높이 켠 등불을 높이 켰다는 거죠. 높이 켠 등불 다호라. 다호라는 같구나. 높이 켠 등불 같구나. 자, 갑자기 왜 높이 켠 등불이겠어요? 자, 높이 켰다는 말은 높이 켠 등불이란 말은 등불은 높잖아요. 안 그래도 높은데 등불 자체가 자기보다 위에 높은데 화자가 이렇게 있으면 등불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기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 멀리 만인 빛이시다. 만인 빛이시 즈이셨다. 즈이는 모죽질환과 창기편에 나왔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인을 비치우실. 만인은 온 세상 사람을 비추실 모습이시다. 아유 동동다리 또 동동다리. 자, 그러면 이거는 높이 켠 등불이 가리키는 거는 님의 모습이죠. 님의 인품. 자, 이 등불은 그래서 임에 대한 송축적 의미, 임의 인품을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만 놓고 보면 뭐 창기파란가 모죽질한가 둘 다 있네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송축의 의미가 있다는 거, 찬양하는 의미. 그래서 님의 인품을 찬양하고 특히 만인을 비추 모습이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찬적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예찬적이고 그 다음에 이셨다. 자, 느낌표만 없는데 느낌표는 서양의 거잖아요. 고려에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모습이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탄적 어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님의 빼어난 인품, 님의 인품을 예찬했다. 님의 인품을 예찬. 니은으로 다 통일할까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자 그냥 이응으로 할게요. 요즘 걸로 써야지. 자, 임의 모습. 자, 임 없는 나의 모습. 그래서 임의 모습을 예찬한 게 바로 2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3월 완연한 봄이겠죠?
예전 3월이면 지금 4월 정도 할 것 같은데. 자, 3월 지나며 개한. 개한은 뭐예요? 필 개자죠? 활짝 핀 이제. 활짝 핀 아으 이 안은 다 들어갔죠. 네. 그래서 만춘 돌릴 거지요. 만춘 봄 가득한 돌래꽃이요. 돌래꽃은 바로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을 말할 거고요. 진달래꽃이요. 자 이런 글자 보면 한숨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네. 한숨 쉬어야죠, 뭐 그냥. 자, 남이 불을 줄 디녀하셨다. 남이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되죠. 남이 남들이 부러워할 줄 모습을 디니는 지니고 나셨다. 태어나셨네. 지니고 나셨네. 태어나셨다. 이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 봄이 가득한 진달래꽃과 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하여튼 님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다. 자, 그래서 님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죠. 여기는 3월 빼먹었다. 3월. 그래서 여기는 님의 모습을 예찬이죠. 또 님이라 적었네. 임인데 님의 모습을 예찬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활짝 핀 봄과 그 다음에 그 진달래꽃을 보니 님의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꽃, 네, 도래꽃이와 그 다음에 남이 지니한 모습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겠죠, 여러분. 네, 간접 상가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4월로 가겠습니다. 4월. 자, 4월에는요. 자, 4월 안이 잊어 오셨어 곡골이 세요. 자, 4월에 안이 있고 오셨구나. 오실셔는 오셨구나. 곡골이세요. 곡골이세 뭘까요, 여러분? 곡골이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세요. 안이 늦어. 자, 이것도 두음 법칙 없죠? 안이 있고 오셨구나. 꾀꼬리세요.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려. 무슨다. 자, 무슨다는 어이타 어찌하여 녹사님은 자, 녹사는 옛날 관청에서 혹은 그 나란 일 하시는 분, 나란 일 약간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자, 아무튼 정부의 일을 하는 관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관료의 신분을 나타냈죠. 그래서 님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이제 신분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녹사님은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거 녹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관료가 입던 옷이니까요. 그게 녹색 풀을 녹조는 아닌데 아무튼 녹색 생각나네. 옛날을 잊고 계신가? 옛날을 잊고 신저 지내는구나. 잊고 계신가? 그래서 의문형이죠. 의문형. 네. 의문형이 될 수도 있고. 4월 달의 꾀꼬리새는 봄의 상징이죠. 꾀꼬리새는 있지도 않고 않는데 봄이죠. 봄도 있지도 않고 꾀꼬리새도 있지도 않고 않는데 왜 내 나으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가? 왜 나를 잊지 않고 왜 나를 찾지 않는 건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님이 나를 찾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님의 모습을 그리워한다는 님을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임을 그리워함이죠. 님을 그리워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찾지 않는 님을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4월입니다. 네. 님이 신분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자,
님이 신분 이 부분 자, 놓치지 마시고요. 계절적 배경도 있다고 합니다. 꾀꼬리새가 바로 계절적 배경이 될 수도 있겠어요. 다음 이제 5월입니다. 5월 12월까지 있으니까 갈 길이 멉니다. 자, 5월 5일은 수린 날 아침 야근 했어요. 5월 5일 5월 5일은 뭘까요? 5월 5일 5월 5일 수린 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수린 날은 지금으로 따지면 단오는 날입니다. 단오날 아침 야근, 단오날 아침을 읽어야죠. 자, 맨날 중세국어는요, 네, 자음하고 뭐 자음 사이에 의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건 보통 의로 읽거든요. 그래서 아침 야근. 자, 즈문헬, 즈문은 천년을 장존하실, 천년을 오래오래 장수하실,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 밭잡노이다. 앞에서도 밭잡노이다 있었죠? 네, 밭이 옵니다. 장수하실 약이라 밭입니다. 동동다리. 자, 5월 5일 단오날인데요. 단오날 아침에 약을 먹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약은 님에게 바치는 약이죠. 그래서 님에 대한 이 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님에 대한 정성 혹은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님에 대한 정성은 사랑이고, 그래서 5월 5일에 바치는 약이니까요. 단오날. 그 다음에 장수하셨거든요. 그래서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모습을 바로 5월에서 엿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5월까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 4, 5월은 바로 봄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자, 6월입니다. 6월 보름에 별의 바운빛 다오라. 자, 6월 보름에 자, 무슨 말일까? 6월 시읒이니까 시읒 으겠죠. 6월의 보름. 6월 보름에는 바로 보름을 나타내겠죠. 자, 6월 보름에 감탄사고요. 별의 별은빛 다워라. 별에. 자, 별해는 벼랑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벼랑에 발온빛 다오라. 발온은 벌인이고요. 벌인 빛. 우리 빛 비는 거 있죠? 여자분들. 네. 빛 다호라. 다호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같구나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누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바로 화자 자신이겠죠. 그래서 벼랑에 버린 빛 같다는 말은 바로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화자 자신을 일컫는 말이고요. 다음 행을 해볼까요? 돌아보신 님을 조금 쫓니노이다. 돌아보시는 말 그대로입니다. 나를 돌아보실. 그러니까 님이 돌아보실 님을 내가 나를 돌아보실 님을 적곰이 잠깐 혹은 우러곰은 이제 우러러고요. 자, 적곰은 잠깐 쫓습니다. 존니노이다는 쫓아갑니다. 이 말이죠. 쫓아갑니다. 그리고 동동다리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6월이고요. 6월에서는 화자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게 특징일 것 같아요. 이 부분 익혀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7월 보름에 백종 배하여 두고 했는데 7월 보름에 자, 보름에 역시 보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7월 보름에 자, 백종 배하여 두고 백종은 백중날을 이른 말이죠. 여기는 바로 백중 날을 이른 말이고요. 백중날을 배하여 두고 배하단 말은 이건 차리다는 거죠. 차려 놓고 라고 하여 두고는 차려 놓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보름은 백중날에 재물 혹은 재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님에게 혹은
조상님에게 바치는 그 제물을 차려놓고 님을 한데 려가죠. 님을 한데 려가든 님과 함께 려다는 가다, 생활하다 이 말이니까 님과 함께 가기를, 함께 하기를 하다, 뭐 지내다 의미가 되겠죠. 님과 함께 하는 원을 비웁니다. 원이 이게 소원이겠죠. 그런 소원을, 이런 소원을 비옵나이다. 이거는 그냥 소원을 비웁니다. 그래서 백중날에 제사상 같은 걸 차려놓고 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님을 한데 려가져 이 부분이 바로 님과 함께 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이제 이 백중날에 차려놓은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8월로 가겠어요. 자, 8월은 무슨 말일까? 8월은 거의 이제 8월 보름이죠. 자, 8월 보름은 한가입니다. 그래서 8월 보름은 바로 한가위를 나타낸 거예요. 한가위. 8월 보름에 갑의 날이 마른. 자, 갑에니까 이게 한가위를 바로 갑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가위 날이지만은, 날이 많은 한가위 날이지만,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매셔 녀곤. 자, 오늘날 가배셨다. 자, 님을 모시고, 님을 매셔. 자, 님을 모시고 지내야, 님을 모시고 있어야,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 가배셨다.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이 오늘이 가배, 한가위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님을 모시고 다니면 혹은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이 한가위겠구나. 한마디로 지금 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님이 없은 한가위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왜 8월이 한가위예요? 이런 말을 하시면, 네, 이건 전부 음력이니까요. 음력이기 때문에 한가위가 지금 바로 8월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음력 8월 10월, 음력 8월 보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위는 그때 되겠죠. 한가위 같이 지내야 제맛이지, 그지?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9월 가겠습니다. 자, 9월 10월이에요 9월 먼저 할까요? 자,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자, 9월 9일이면 옛날에는 여기 이날이 중앙절이었다 그래요. 중앙절. 그래서 중앙절이라면 9월 9일인데요. 그냥 국화꽃 먹고 남자들은 시를 짓고 놀았던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이라 먹는, 이때 약은 바로 그래서 국화가 되겠죠. 국화. 약이라고 먹는. 자, 남자들은 시를 짓고 여자들은 국화꽃을 전을 붙여서 먹었으니까 황화꽃이 안에 드니 쉐셔 가만하여라. 자, 황화꽃이 바로 국화입니다. 황화꽃이 바로 국화꽃이고요. 국화가 누런 꽃, 황이 누렇다는 거니까 누런 국화꽃 안에 드니 쉐셔 가만하여라. 쉐셔는 갈수록 가만하다, 아득하다. 쉐셔 갈수록 가만하라는 아득하구나. 갈수록 아득하구나. 자, 눈의 꽃이 누런 국화꽃이 안에서 지금 계속 쪼글쪼글 들어가고 있으니 약이라 먹는 걸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갈수록 아득하다, 아득하다는 말 하고 있죠. 그래서 님이 없어서 아득하다, 가만하여라는 아득하다는 쓸쓸하다, 님이 없는 부재, 님의 부재로 인한 쓸쓸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쉐셔는 좀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쉐셔는 바로 초가집이죠. 초가집이 가만하여라, 또 조용하구나. 그래서 초가집이 조용하다 혹은 갈수록 아득하구나, 둘 다 무슨 말일까요? 좀 조용한 거, 그런 고요한 거, 혼자 있는 이 쓸쓸함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9월의 중앙절의 분위기는 굉장히 쓸쓸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네요. 다음 이제 10월 가겠습니다. 10월. 10월에 아으 점이염 바로 따오라 라고 했어요. 자, 10월은 이제 음력 10월인데 이때 되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11월 되니까 추워질 때 되겠죠? 자, 점이염 바로 따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이염은 점여놓은 바롯. 아까 침에도 6월 달인가 바롯이 나왔었죠? 바롯. 그래서 고로쇠 점여놓은 이게 바롯은 고로쇠. 자, 고로쇠인지 몰라도 이게 나무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특징을 해석을 할 때나 문제 풀 때 혹은 글을 볼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그냥 나뭇가지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로쇠나무, 나뭇가지 같다. 다오라는 계속 나왔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같구나. 그럼 10월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고로쇠 나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보리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왜 보리수 나무 같을까? 뭐 고로쇠 나무 같을까? 점여놓은 이렇게 잘게 썰어 놔서 잘 포장을 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꺾어 버리신 후에 잘 점여서 잘 다듬어서 꺾어 버리신 후에 자, 디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자, 꺾어 버린 뒤에 꺾어져. 꺾어 버린 뒤에 자, 디니도 옛날에 구겸 없으니까 진이다라고 보면 되죠. 지니실 분이 없으시구나. 지니실 분이 없으시구나. 그러면 님이 부재를 나타냅니다. 님의 부재. 그래서 혹은 님의 부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게 되겠냐면 자, 점여놓은 보리수 나무 같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버림받은 이제 화사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잘 점여놓은 나무 같지만 이것을 꺾어서 이제 지니실 분이 없으셨네. 자신 화자의 모습도 여기에서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니실 분이 없으니까 혼자 있다. 니무 부재, 쓸쓸함, 그 다음에 버림받았다. 이런 두 개까지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월을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두펴 놓어. 네, 그 뒤에는 읽기도 싫네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자, 위에 것부터 읽어볼까요? 자, 11월을 봉당 자리에 봉당이 뭐지? 네, 봉당이라 함은 안방가 옛날에는 한옥이었으면 좋겠는데 한옥도 아니고 뭐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보다도 안 되는 그냥 볏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누추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봉당은 안방과 건너방 그 사이에 흙 바닥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한삼은 속적삼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여자가 입는 옷인가? 네. 속적삼. 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흙을 덮고 누울 수 있는 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퍼 누워. 자, 두퍼 누워는 덮고 누워서 자, 그러니까 안방과 건너방 사이 흙바닥에서 그냥 천 하나 덮어놓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랄 살아온디어 고늘 스시옴 낼셔. 슬을 살아온디어. 슬을 살아온디어는 슬은 바로 슬픔을 나타내고요. 슬픔을 사려온디어. 사르고 있구나. 슬픔을 사르고 있다. 슬픔을 사르고 있고 고운일은 고운님.
고은님이 스시엄 녀셔 고은님과 어떻게 해요? 떨어져 멸셔 여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다 살아가다 이 뜻이죠. 그러면 한번 이어서 보면 자 슬픔을 사르고 있구나 슬픔을 슬퍼하고 있구나 간단히 보면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슬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우님과 스시엄 떨어져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고우님과 떨어져 살아가는구나. 11월에 되겠습니다. 11월은 딱히 어떤 뭐 세시 명절은 아니지만 춥다는 걸 알 수 있죠. 추위. 그 다음에 쓸쓸함. 굉장히 조금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안방하고 흙바닥에서 제가 천 하나 덮어서 누우고 있으니까 슬픔을 사르고 있다. 슬퍼한다. 그 다음에 슬픔. 화자에 바로 슬픔이 드러난 그 부분. 스르려 오셔. 네. 그 다음에 고운님과 또 떨어져 사는구나. 외롭고 슬픔. 슬퍼하는 그 모습까지 잘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11호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11호까지, 11호는 그냥, 그렇죠. 네, 여러분. 외로움이죠. 네, 외로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2월로 가볼까요? 12월. 자, 12월 분디 남가로 갔곤. 분디 남가로 갔곤. 자, 아으, 나을, 반이쩌 다오라. 이게 또 무슨 말일까? 마지막 12월인데요, 여러분. 자, 12월에 분디 남근, 분디 나무로, 분디는 각곤이 바로 깎근이에요. 분디나무로 깎근. 분디나무로 깎근. 아, 나을 반이쩌 다오라. 아, 내가 반이쩌 답다. 반은 선반을 나겠죠. 선반. 그 손반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소반? 트레이는 아닐 거고요. 뭐 트레이, 옛날에 찻상 같은 거 그런 것에 저 다오라. 저 젓가락 같구나. 저 젓가락 다오라는 같구나. 그래서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 같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반이쩌 다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행을 보시죠. 니무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니무 앞에 들어서 노니 어리노니 들어서 가지런히 노니 어리노니는 가지런히 노니를 해석하면 되고요. 님 앞에 가져노니 손이 가져다가 묵니다. 손이 가져다 무르우옵니다. 손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손이 가져다 무음이다는 그냥 가져갑니다. 가져다 버립니다. 그냥 가져갑니다. 네,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좋을까요? 그냥 무음이다로선 쓸게요. 무음이다 뭐냐? 손이 그냥 가져갑니다. 그래서 손님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2월은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인데, 자, 내가 젓가락 같은 느낌이에요. 선반의 젓가락인데, 이 선반의 젓가락이 어떻게 해요? 손님 앞에 갖다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 버리니까, 이거는 어떤 게 되겠어요? 여기 반이쩌 다오라는 반이쩌는 님과의 이별이 되겠죠. 님과의 이별이고, 이걸 가리키는 거는 이 반이 선이 가져다 무옵니다. 손이 가져가 버립니다. 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인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 상황 혹은 인과의 이별이 님과 이어지지 않았다. 님과 인연이 더 이상 닿지 않음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님과 이별을 결국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다오라, 반이죠 다오라 저 하게 되면 바로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오라는 가꾸나 가꾸나가 지금 3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로 화자의 처지, 구슬퍼하는 화자의 처지라고 보시면 되는 게 다호라 앞에 있는 반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나무 있었잖아요. 무슨 나무였지? 그 나무 같은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버림받았다, 고로쇠 나무, 바로 저미연 바로 따오라 이것도 있었고, 고로쇠 나무도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모두 화자의 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동동의 월별 세시 풍습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동동은 아시다시피 월령체입니다. 하지만 다른 작품과 다르게 1월부터 들어가 있지 않아요. 바로 서사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사에는 바로 임금님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임금이 님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축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서사가 바로 1월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관성이 떨어지죠. 일관되지 못해서 무슨 추측이 있을 수 있냐면, 같은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게 아닐 수 있다. 같은 작가에 의한 창작물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1월로 이제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자, 1월에는 어떤 게 있죠? 1월에는 바로 소재가 날인물이라는 소재가 있었고요. 자, 2월에는 어떨까요? 2월에는 등불이 있었죠. 등시읍 불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등불이 되어 있고요. 3월에는 달외꽃이라는 게 있었고요. 4월에는 바로 곡고리새가 있었습니다. 4월에는 곡고리새가 있었고요. 5월에는 수린날이 있었죠. 수린날. 그래서 수린날은 아참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약이 있었어요. 약. 다음 6월에는 빛이 있었고요. 6월에는 빛이 있었고 7월에는 백중이 있었습니다. 7월에는 백중. 자, 8월에는 가베가 있었고요. 8월에는 가베. 자, 9월에는 황화꽃이 있었네요. 황화꽃. 자, 10월에는 바롯이 있었고요. 바롯. 자, 11월에는 한삼이 있었습니다. 한삼. 그 다음에 12월에는 저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소재인데요. 그러면 세시풍습을 월별 세시풍습 한번 알아볼까요? 서사에는 세시풍습이 나와 있지 않고요. 자, 1월에는 없습니다. 세시풍습이 나와 있지 않고 2월에는 연등회가 있었어요. 2월에는 연등회. 자, 3월에는 없었고요. 4월도 없습니다. 그리고 5월달로 가볼까요? 5월달에는 수린날, 즉 단오가 있었죠. 수린날인 단오가 있었어요. 자, 7월달에는 백종이라 부르는 바로 백중날이 있었습니다. 자, 8월은 가베. 자, 한가위를 말하죠. 8월은 가베. 바로 한가위를 말하고요. 자, 추석이에요. 다 아시죠? 자, 9월은 바로 중앙절이 있었습니다. 10월, 11, 12에는 세시풍습이라 보기는 좀 그러네요. 없어요. 세시풍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월별로 이런 특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님하고 화자를 바로 비교하는 특징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자면 2월에는 높이현 등불 같다는 높이현 등불. 높이현 등불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죠? 네, 임을 가리키죠. 높이현 등불.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돌외꽃. 자, 돌외꽃 이 부분이 또 임을 가리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을 보면요. 6월 달은 바로 별의 바른 빛. 별의 바른 빛이 별의 바른 빛이 아니라 빛이죠. 별의 바른 빛이 바로 작품 속에 화자를 드러내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이게 6월인데 7월 썼네요. 잘못됐네요. 자, 다시 6월에는 별의 발현 빛이 있었고 이게 바로 화자를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7월은요 없고요. 자, 10월로 가볼까요? 10월에는 바로 점이온 바롯, 점이온 바롯이라는 걸로 여기도 역시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마지막 하나 더 있죠. 12월. 12월에 보면 반이절 있었죠. 반이절. 반이절을 보면 자, 이것도 역시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시풍습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세시풍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요 월별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1월 달에는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했고요. 자, 1월 달에는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움을 호소했고요. 자, 2월에는 어떻게 해요? 임의 빼어난 인품을 찬양했죠. 그래서 임의 빼어난 인품을 역시 찬양했습니다. 자, 3월은 어떨까요? 3월에는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했고요. 님의 아름다운 모습. 자, 4월 달에는요, 바로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원망하기도 했죠.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하며 원망했습니다. 자, 5월 달에는요, 5월 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5월 달에는 님의 또 장수를 기원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님의 장수를 기원하고요. 자, 6월 달에는 빛 수린 날이 있었죠. 6월 달에는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랐다. 바로 왼쪽에 보이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서 버림받은 처지에도 임을 따른다. 임을 따르는 모습이 나와 있고, 7월 달에는 임과 함께 지내기를 또 바라죠. 7월 달에는 임과 함께 지내길 바랍니다. 자, 희망합니다. 나와 있고요. 자, 8월 달에는 님을 또 그리워하죠. 8월 달에는 님을 그리워함. 자, 9월 달에는 자, 님이 없어서 쓸쓸하죠. 님이 없어서 쓸쓸한 모습이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10월 달에는 님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님에게 버림받아 슬픕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님과 떨어져 있죠. 그래서 님과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요.
자, 11월은요. 11월은 자, 11월이 아니죠. 12월은 바로 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월별로 보일 수 있는 특징들은 바로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감정들이 있겠죠. 자, 서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상이 뭐 일관되지도 않는 특징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송축, 찬양. 역시 찬양의 감정이 좀 들어가 있고요. 1월에는 어떨까요? 1월에는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외로움. 1월에는 외로움 처지가 있고요. 2월에는 역시 찬양의 감정이 있네요. 자, 3월에는 역시 3월에도 찬양의 모습이 있죠. 자, 4월에는 그리워합니다. 그리움. 또 있지만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님이 오시지 않아 원망의 감정도 있죠. 다시 지어볼까요? 네, 원망의 감정도 있습니다. 5월에는 님의 장수를 기원하죠. 그래서 님의 장수를 기원 혹은 희망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6월에는 자, 버림받은 처제도 님을 따르는 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님에 대한 모습을 쫓은, 그래서 약간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이라고 좀 보기 그러죠. 자, 그럼 동동의 연별 모습을 다 살펴봤고, 그럼 종합적인 동동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동동입니다. 동동은 갈래는 역시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민요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송축적이고 예찬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네. 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은 월령체죠. 월별로 되어 있잖아요. 서사를 빼면은 다 월령체고요. 자, 월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와 있고 월령체고, 그 다음 굉장히 연후 구물이 확실합니다. 고려가치고요. 그래서 분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재는 남녀 간의 사랑이겠죠. 남녀 간의 사랑. 임금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바로 남녀의 사랑이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연물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세시 풍습의 모습이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월별로 세시, 그냥 그 달에 있었던 자, 인간의 풍습이 많이 보이기도 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이죠. 다음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이죠. 역시 앞에도 나왔다시피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 시예요. 다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면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특징은 역시 월령체 계속 나오죠. 월령체 있고, 그 다음에 자, 인과 화자의 모습, 인과의 화자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빗대어서 표현한다 해서 무조건 다 의인법은 아니겠죠. 네,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객관 상관물,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면서도 감정이입은 좀 생각해 보긴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시험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인과 화자의 모습이 객관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연과 자, 나머지 연은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 연의 모습은 조금 이질적이어서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질적, 일관성이 별로 없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자, 마지막에 굉장히 큰 특징이 있죠.
아으 다롱디리, 아으 다롱디리 감탄사가 쓰이면서 아으 다롱디리는 그 악기 소리처럼 구별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사용돼서 후렴구를 사용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연을 구분하면서 그 다음에 음악적인 흥취도 살리고 있죠. 그런 부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게 바로 자, 동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창적이지만 이런 후렴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유 다롱디 이 부분을 보면서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자 민간에서 궁중음악, 궁중음악이면 바로 궁궐이 되겠죠.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마지막 후렴구에 대한 임금을 송축하는, 바로 송축하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그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상 동동에 대한 조금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신 내용에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신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